네, 안녕하세요. 닥터스키니 치부현 원장입니다. 네, 종아리가 두꺼워서 고민이신 분들 계시죠? 이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요, 선생님 저는 종아리가 두꺼워서 치마를 못 입고 항상 긴 바지만 입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고요. 또 평생 치마 한번 입어보는 게 소원이에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. 자, 여러분 중에서도 이 종아리 라인으로 고민인 분들이 계시다면 이번 영상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두꺼운 종아리를 날씬하게 줄이기 위한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. 일단 내 종아리가 어떤 유형인지를 좀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그에 맞는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. 네, 두꺼운 종아리 유형에는요,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. 첫 번째, 근육이 주로 발달한 근육형이 있고요. 그리고 두 번째, 지방이 두꺼운 지방형, 세 번째, 부종이 심한 부종형,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. 네, 내 종아리가 어떤 유형인지 알아보는 자가 진단법이 있는데요. 자, 먼저 첫 번째, 근육형의 경우에는요, 일단 까치발 자세로 뒤꿈치를 좀 들어 올려 보면 됩니다. 뒤꿈치를 이렇게 들어 올렸을 때 종아리 알통이 매우 선명하게 잡힌다면 근육형 종아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두 번째, 지방형의 경우에는요, 핀칭 테스트를 해보면 되는데요. 핀칭 테스트는요, 엄지와 검지를 이용해서 살을 집어 올리는 테스트인데요. 보통 피하 지방의 경우에는요, 엄지와 검지로 이렇게 집어 올렸을 때 살이 두둑하게 집어 올려지는 것이 특징입니다. 근육은요, 집어 올려지지 않습니다. 피하 지방만 이렇게 집어 올려지는데요. 보통 엄지와 검지 사이의 거리가 2cm 이상이면 지방형 종아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또 세 번째, 부종형 종아리의 경우에는요, 무릎 주변을 보시면 됩니다. 네, 무릎 옆살이나 무릎 위살과 같이 무릎 주변이 좀 부어있고 살이 있는 경우에는 부종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 부종이라는 것은요, 순환이 안 돼서 혈액이나 림프액이 다시 심장 쪽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. 네, 우리 몸에는요, 이 청소부 역할을 하는 림프절이라는 기관이 있어서 이곳에서 부종이나 노폐물들을 처리하는데요. 이 순환이 안 되게 되면 하수처리장 역할을 하는 림프절로 부종이 빠져나가지를 못하고 그 주변으로 쌓이게 됩니다. 자, 그런데 중요한 림프절 중에 하나가요, 무릎 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렇기 때문에 순환이 안 좋은 분들은 이 림프절 주변인 무릎 옆이나 무릎 위로 살이 찌게 되는 것이죠. 네, 종아리는요, 누구나 근육의 비율이 지방이나 부종보다 더 많은 부위입니다. 우리가 걸어다니고 또 뛰고 운동을 하고 할 때 종아리 근육은 항상 쓰기 때문에 종아리는요, 근육이 굉장히 발달한 부위입니다. 지방형이나 부종형 종아리를 가지신 경우에도 이 지방 밑에 또 부종 밑에 근육은 누구나 기본적으로 발달해 있습니다. 이 종아리 근육을 줄이는 방법은요, 바로 종아리 보톡스인데요. 이 보톡스가 수축된 근육을 이완시켜서 알통에 힘이 풀리고 또 한 달 반 정도가 지나게 되면 종아리 근육의 사이즈까지도 감소하게 됩니다. 이 지방형 종아리의 경우에는요, 종아리 근육 위에 지방층이 두껍게 있는 경우로 지방층이 두껍기 때문에 근육 알통이 도드라지게 보이지는 않습니다. 이 지방형 종아리를 가지신 분들이 종아리가 두껍다고 해서 종아리 보톡스만 맞아서는 효과를 못 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. 자, 이것은 근육 위에 지방층이 훨씬 더 두껍기 때문입니다. 이럴 경우에는요, 이 지방층을 줄이기 위한 지방분해 주사와 같은 시술이 같이 이루어져야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. 이 종아리가 두꺼운 분들 중에서는요, 부종을 가지고 계신 경우가 참 많은데요. 이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거의 여성분들의 90%에서 부종을 가지고 계십니다. 이 부종형 종아리의 경우에는요, 부종을 방치하면 부종이 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 부종을 치료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. 보통 살은요, 지방세포와 지방세포 사이가 깨끗한 물로 차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. 이 부종이 있는 경우는 지방세포 사이사이에 부종이라는 고인물이 계속해서 존재하는 것이죠. 이 고인물은 어떻게 되나요? 염증화가 되고 섬유화가 됩니다. 즉, 부종이 지속되게 되면 그냥 지방이 아니라 부종형 셀룰라이트라고 하는 찐득찐득한 변형된 지방이 되는 것이죠.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 부종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. 이 부종은 보통 체외 충격파라고 하는 기기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. 네, 체외 충격파는요, 충격파를 이용해서 혈액이나 림프액의 순환을 촉진시키고요, 또 염증을 치료하는 역할을 합니다. 아까 부종이라는 고인물이 염증성 환경을 유발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. 이 염증을 치료하는 기기가 체외 충격파입니다. 체외 충격파는요, 정형외과에서 이 근막염이나 인대염과 같이 염증을 치료할 때 쓰이는 기기인데요. 비만 치료 쪽에서는 부종을 치료하고 또 셀룰라이트를 깨는 목적으로도 사용합니다. 자,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식이 조절하고 또 다이어트를 해도 이 종아리나 발목의 부종은 개선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. 그런데 이때 체외 충격파를 하시게 되면 이 종아리와 발목의 라인이 확실히 좀 정리되시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하시는 편입니다.
네, 두꺼운 종아리의 경우는요, 보통 한 가지 문제만 가지고 계신 경우는 드물고요. 대부분 세 가지를 복합적으로 가지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. 기본적으로 종아리 근육은 누구나 있고요. 그 위에 부종과 부종이 살이 된 부종형 셀룰라이트를 가지고 계신 경우가 많은데요.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. 자, 일단 누구나 종아리 근육은 많기 때문에 종아리 보톡스를 기본적으로 하시고요. 이 보톡스는 1회만 해도 한 달 후에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그 위에 부종과 지방이 있다면 체외 충격파와 지방 분해 주사를 하는데요. 보통 같은 날 동시에 시술을 합니다. 이 체외 충격파로 림프를 좀 뚫어놓고 그리고 지방 분해 주사를 하게 되면 분해된 지방의 배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. 보통 이 지방 분해 주사와 체외 충격파는요, 1주 간격으로 4에서 5회 정도를 시행하는 편입니다. 자, 오늘 알려드린 자가 테스트로 나의 종아리는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. 그에 맞는 관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